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생존일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이제 휴가가 시작됩니다. 휴가철, 재밌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안전한 휴가철, 다치지 않는 휴가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휴가 보내줘. 휴가철에 휴가를 가지 못하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 나중에 자신한테 고생했다고 선물 하나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나라도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 토닥토닥 하면서요. 오늘은 그동안 영상들을 보기 편하게, 그리고 보고 싶은 영상들만 골라볼 수 있게 타임 리프로 설정했으니 아래의 타임 리프를 통해 선택하여 이거 내 이야기잖아 하면서 숙면 취하실 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반 부분의 음질이 안 좋은 건 정말 양해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음질에 신경 써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합니다. 잔잔한 목소리에 비트 주세요. 실수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회생활, 그리고 지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실수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어 성인이 되면 술자리에서 번번이 잦은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럼 실수는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없이 바쁠 때. 두 번째, 생각이 없을 때. 세 번째, 당연시 여길 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바쁘다는 걸. 오히려 그 사람은 실수를 했을 경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 바쁘니까 내가 이거는 도와줄게. 천천히 해. 너 바쁜 거 먼저 해결해. 등등. 그리고 오히려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자기 일은 스스로 하려고 자책을 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하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밥 한번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 상황, 환경이 정말 싫거나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지루한 경우에 생각 없이 시간아 빨리 가라. 나는 최소한의 힘으로 버티련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1. 지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더라도 집중을 못해서 실수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해오던 일이어서 에이 설마 실수하겠어? 하고 미처 확인을 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거나 이 친구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해 줄 거라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실수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실수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들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국어 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실수의 정의를 보셨다시피 강력하게 말하자면 조심하지 않고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나는 걸 알고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인사.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 근데 실수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그건 습관이라고. 실수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잘못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실수가 계속 반복될 때 주변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할 때 뒤에서 한마디 합니다. 관상이지 과학이라고.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의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지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할 겁니다. 실수를 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무섭더라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다짐을 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소한 걸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불안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나 먼저 뭐가 잘못되었는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실수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실수의 견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키기 가장 쉬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남과의 약속입니다. 그럼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요?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벼운 약속, 무거운 약속,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약속 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았을 때 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 약속, 그리고 지인들 혹은 친구들과의 약속, 또는 가족, 연인 사이의 약속. 대부분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사람들과의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아니, 사람이기에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중에 가벼운 약속, 무거운 약속,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하에 미룰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타협하지 않은 이상 내 시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 시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약속 안에 또 다른 의미, 내가 다른 약속을 만들 수도 있지만 너와 약속한 이 시간만큼은 너가 좋으니 너한테 사용하는 내 시간이 아깝지 않다. 과장해서 약속은 시간의 선물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람의 시간, 능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회사, 친구, 지인, 가족, 연인 등 사람들과의 약속 중요합니다. 근데 나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과의 약속은 나 혼자만이 아닌 타인이 있어 지키려고 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나와의 약속은 정말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금주, 자기 개발 등을 하겠다고 나와의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도 아닙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시 내일부터, 그러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한 해가 지나고 새해 때 다시 다짐하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왜 나와의 약속은 안 지켜질까요? 대상, 그리고 보상 심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나 자신, 보상도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달라진 내 지식, 내 몸. 제일 중요합니다. 발전하고 성장을 해서 취업, 이직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함으로써 내 건강, 그리고 내 체력이 좋아집니다.
제일 값진 결과 같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힘들죠. 꾸준히 나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습관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습관으로 만들고 나서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가 권태기 와서 일주일, 2주일 안 하게 되면 몸이 다시 약속을 지키라고 시킵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존나 하기 싫다는 말과 함께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편인가요? 저 또한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정말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1년, 2년, 5년, 10년 시간이 흐를 때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니까요. 지인, 친구, 가족, 심지어 내가 키운 자녀들까지, 그리고 나와 약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나까지. 약속이 있는 지금, 우리는 소중합니다. 오늘은 약속이라는 단어에 저의 견해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저의 견해와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제 견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치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까요? 도대체 그들은 뭐길래 타인을 가치 있다 없다 평가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나를 평가하는 그 상대방 또한 신이 아닌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능력치가 다를 뿐입니다. 어쩔 때는 역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을 뽑을 때 이 사람의 능력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지 능력 평가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너를 평가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나만 불만족스러운 건지 나만 이상한 사람인 건지 끊임없이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넓게 보면 우리도 그 회사와 상사들의 가치를 속으로 매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에 대해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나에게 주는 월급이나 내 통장의 잔고가 곧 나라는 사람의 가치라고 믿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연봉이 낮으면 내 존재 자체가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회사가 매기는 몸값은 그 의자에 앉아있는 노동력의 가격일 뿐이지 당신이라는 인간의 가치가 아닙니다. 회사는 언제든 그 가격표를 바꾸거나 당신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자기가 아닌 타인이 매긴 가격표에 내 인생을 맞추며 괴로워하나요? 물건은 가격표라도 붙어있지만 사람은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45억 년이 넘은 이 지구 안에서 고작 100년 남짓 살다 가는 존재들 뿐입니다. 서로 우위를 가르고 평가하는 게 무슨 위대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오직 나에게만 들리는 소중한 심장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존재를 향해 누군가가 너는 가치 없다느니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느니 훈수를 둔다면 그건 그저 시기 질투나
오만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치 없게 평가하는 이유는 실제로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나를 깎아내려야 본인들의 하찮은 자존심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82억 인구 중 단 한 명뿐인 존재인 나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평가받아선 안 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함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소중한 존재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느 유일무이한 존경스러운 사람들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소중하고 귀하고 귀한 존재로 자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렇죠. 근데 이 소중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러다 후회를 하죠. 왜 그랬을까 하고. 하지만 반복되듯이 어느 날은 좋았다가 또 어느 날은 속도 속이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너무나 소중함을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 소중하기에 반드시 내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막대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또 소중하게 대하겠지라는 무의식적인 감정에 소중하다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하다는 단어를 기억하고 너라는 존재가 있어서 행복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건 연인들 관계가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중하다 또는 너 때문에 행복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고 귀한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정작 나를 아무것도 없이 부모의 기대가 없을 순 없겠지만 정말 소중하게 나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해준 유일무이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전달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엄마는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존재야. 아빠는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오래 있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뭐든지 전부 다요. 다른 사람에게는 짜증, 화를 잘 안 냅니다. 근데 가족에게는 짜증, 화도 잘 내고 투정도 부립니다. 밖에서 보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낼 때도 있죠. 물론 잘못된, 아니 뒤틀린 가정이 있기도 하겠지만요. 옆에 있는 친구 소중하죠. 같이 일하는 동료 또한 소중하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중 친한 친구는 많아야 5명 정도 빼고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 5명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동료는 그 회사 안에만 있을 때 소중하지 이직하거나 쉬는 날에는 연락을 잘 안 하죠. 반면 가족은 항상 나를 궁금해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지 너무 소중해서 귀찮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올 겁니다. 무조건. 평생 옆에 있다가 볼 수 없는 나를 맞이할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보면 한 번씩 하는 말이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나의 존재를 알게 해준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왜 소중한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함에 대한 견해는 저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저인지 모르는 부모님에게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존재인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오늘의 소중함에 대한 견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가족과 같이 자라면서 시작됩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어. 너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너가 커서 이렇게 잘할 거라 믿어. 근데 그 아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믿음이라는 무서운 단어 아래에 그게 기대라는 걸 모른 채 내가 다르게 행동해서 부모님이 싫어하면 어쩌지 하며 불안, 초조, 무서워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실망이라는 말,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했다는 말. 그 상황에서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짐은 정말 무거울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을 믿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겁을 먹습니다. 우리는 타인들이 멋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타인들을 멋대로 믿습니다. 믿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해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저를 믿으세요 아닐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덜컥 믿어버리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타인이 싫으니 역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타인이 있어야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면서 나와의 약속은 가장 쉽게 어기곤 합니다.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사기꾼 말고 제 자신입니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믿었다가 나중에 실망의 여행 속으로 가버리는 제 판단력을 저는 지금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가 싶습니다.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고 싶은데 사람도 믿지 못하겠고 나 자신 또한 못 믿겠으니 종교를 믿나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의 가르침이 정말 좋아서 종교를 가진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유는 분명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타인도 못 믿고 나 자신도 못 믿는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행동, 행위들만 믿을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생존이긴 하지만 일하는 행위, 운동하는 행동, 책 보는 행위, 일주일에 한두 개 영상 올리는 행위 등 저에게 필요한 행동 그리고 꾸준히 하겠다는 행위, 그 행동, 행위들을 믿어서 나오는 결과값까지 믿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온전히 제 자신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행동, 행위들만 믿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을 다 믿으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재밌게 나누었던 대화, 그 시간의 진심, 딱 거기까지만 온전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덜 지치고 나를 지키며 생존하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또한 존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착한 바보는 다 퍼줍니다. 나쁜 멍청이는 받기만 합니다. 착한 멍청이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서로 그거면. 기대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하지만 이 당연한 법칙에 기대라는 감정이 섞이는 순간 관계는 묘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가 아니라 내 기대만큼 이것보다 더 해줘 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기대보다 조금만 적게 돌아와도 겉으론 좋아하면서 속으론 왜 이것밖에 안 해주지? 라며 서운해합니다. 근데 쫌생이가 된 것 같아서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대를 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만큼 실망도 커지고 다시 상대방을 좋은 시선이 아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기분만 망치고 더 가면 싸움으로 번지고 지 멋대로 기대해놓고 지 멋대로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소한 기대를 하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상대방 자유이고 상대방이 생각해낸 결론이니까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만족해야죠. 그리고 기대를 바란다면 좀 덜 줬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정도가 이것뿐인가? 가 아닌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많은 걸 준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좋아해 준다는 생각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든 더 해주려고 할 겁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그러다 호감이 생겨 만납니다. 이때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너무 커서 기대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잘 보여야지 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그리고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항 속의 물고기가 됐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의 갑을이 나뉩니다. 내가 밥을 줬으니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만큼의 대가를 줘. 라며 압박이 시작되죠. 그러면 물고기는 뭘 어떻게 더 해줘야 되지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그 어항을 벗어날 궁리만 합니다. 사람 존재를 인정하고 좋아해주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서로 정하지 않아도 발걸음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더 끈끈해지고 오히려 서로에게 감사하며 만남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한쪽만 기대하지 않고 주기만 하면 준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의리라고 생각해서 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좋아서 그 사람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헤어지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건 상대방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을로 생각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건 갑이라고 착각한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많은 걸 해준 사람은 헤어지면 속이 시원하다고 후련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혹은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마음속 어린 아이에게 하듯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잘했어. 그랬구나. 괜찮아. 네가 하는 행동이 불필요하진 않아. 그렇게 성장해서 괜찮은 어른이 되는 거야. 작은 세상에서 큰 세상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져도 되고 이겨도 돼. 근데 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졌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새 살이 돋을 방법을 찾는 거야. 어른이 되면 더 많이 넘어지고 많이 다쳐. 근데 어른들은 하도 많이 다쳐서 감각이 무뎌져서 어떻게 일어나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아. 그러다가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 근데 그 손을 잡으면 이제 사람에게 속지 않으리 다짐해놓고 마치 데자뷰처럼 어느덧 또 같은 자리에 있어. 하지만 혼자 상처를 치료할 줄 알면 더뎌도 다음부터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아. 그렇게 괜찮은 어른이 되어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실 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분들 생각 또한 존중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지 마세요. 그건 내 자신에게 실수하는 행위입니다. 신뢰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좀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나 너 믿어,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신뢰는 상대방에게 말을 잘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주관적인 감정에 가깝습니다. 나 너 믿어 라는 말에는 내 기대가 섞여 있죠. 반면에 신뢰는 상대가 쌓아온 시간과 무게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지기 쉽지만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3자에게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오히려 내 자신이 속으로 더 화를 냅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뭐길래 이러면서요. 근데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처럼 다가오는 사람인 마냥 직장에서 만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우연히 만나든 어쩌다 보니 알게 되고 나에게는 운명인 듯 어느 순간 아우라가 보이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이다 하면서요. 하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혹은 믿는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짝사랑 같은 거 아닐까 합니다. 뭔가가 더 높아 보이고 우러러 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고 말 한마디를 경청해서 듣게 되니까요. 짝사랑이 아니라면 존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소한 말투, 행동, 일처리 방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 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내 주머니에서 손을 빼게 되고 말 한마디도 정돈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세계에서 어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신뢰는 어쩌면 상대를 향한 존경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 그리고 큰 선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신뢰하는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 상대방이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단번에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는 건 나 자신에게 실수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신뢰를 잃게 되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상실감, 그리고 허전함, 실망감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픕니다. 그건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울을 깨트려 튀어나오는 파편으로 나의 심장을 찌르는 고통보다 더 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신뢰하는 사람이 있나요?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면 억지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지지 마세요. 선을 넘는 그들에게 양보할 내 감정의 영역은 없습니다. 무례함에 대해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람마다 좋은 관계를 원할 때가 있고 반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그냥 좀 여기까지 아니면 그만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혹여나 좋은 관계를 얻게 된다고 하면 꽉 먹고 알먹기겠죠. 반대의 상황이면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하고 그저 까마귀 열뜰 소리에 하나도 좋지 않은 격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러한 무례함까지 더해진다면 그 공간은 물 하나 없는 사막에 혼자 삽질하는 시간과 같을 겁니다. 그만큼 시간도 안 가고 짜증만 나겠죠. 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 주위 시선이 좋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뻔뻔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봤을 때 그래도 되는 위치 아니면 잘난 사람인 건지 나이가 많은 건지 그래서 얼마나 잘났을까 얼마나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 주위 사람들은 잘난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잘난 사람, 높은 사람,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한다고 한들 무시를 하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면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와 얽힌 사람들, 즉 주변인들, 나에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대할 때
무례함이 생기죠. 보통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고 당일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다음날 그런 일이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사과를 하죠. 모든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거침없이 대할 때에도 일어나기도 하죠.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고 오래 봐왔다고 당연하게 대하니까 그래도 되겠지 하고, 편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편하고 무리하지 않는 행동을 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는 건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랑 대화하고 만나서 재밌게 노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만만하다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만나게 되는 시간을 줄이다가 아예 끊어버리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대신 나 자신을 지키세요. 내 자신의 영역에 선을 정해두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무례한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방어하는 태도가 있어야 내 자신의 감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시간을 지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상처를 받는 것만큼 치유하기 힘든 것 또한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온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떠안기는 일입니다. 거절에 대해 저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부탁을 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칼같이 거절을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마 거절을 잘 못하고 속으로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내가 못 도와주면 이 사람이 많이 힘들어지나?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걸까? 라며 말이죠. 상대방의 상황을 지레 짐작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알겠다며 부탁을 수락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고맙다며 역시 너밖에 없다는 말을 건네올 겁니다. 진짜 문제는 수락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고민입니다. 내가 괜찮을까? 이제 해결이 되었나? 내가 도움을 주는 게 맞나?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집니다. 당연히 내가 곤란할 때 상대방이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곤란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호의를 베풀어 줄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고민을 털어놓고 거절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기분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는 왜 나의 고민을 거절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정의 티키타카가 시작됩니다. 서운함, 배신감, 자괴감 등. 그리고 나서 관계마저 삐뚤어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친했다고 생각한 지인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또 감정은 메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때 거절을 했어야 됐는지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요. 만약 상대방의 간절한 부탁을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수락을 했다면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보상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거절하세요. 거절하는 게 어렵다면 말을 돌려 말하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거절 당시 상대방과 어색한 기류가 흐를지 몰라도 나중에 골마 터진 관계를 수습하는 것보다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더 쉽습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 거절 후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세요. 관계가 나빠질까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 한번 했다고 끊어질 관계라면 거기까지인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절이란 상대방의 고민이 나의 큰 고민이 되기 전에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위는 남들 또한 당연시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손해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항상 사람들과 지내면서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의 주제 또한 어쩔 수 없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손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경우에 손해봤을 때 실망을 하거나 좌절을 하나요? 사람과의 관계? 내 업무를 누군가가 탐내서 뺏어갔을 때? 아니면 주식? 코인? 주식과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사람, 회사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업무 또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손해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든 손해보는 걸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살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잘못된 걸 보고도 대부분 그냥 지나치거나 그럽니다. 이유는 당연히 내 시간이 아깝거나 굳이 왜? 하필? 등등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손해를 볼 때에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어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 이득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순간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득만 보는데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의문점과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나에게 보상 심리가 있다면 그래, 내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도 짜증을 내더라도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멍청해서 손해를 보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클 겁니다. 누가 하면 어때가 아니라 에휴, 그래 나라도 하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또 자신이 먼저 손해를 보며 발 뻗고 직접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마. 혹은 진짜 열심히 한다. 두 분류가 나눠지겠죠. 그럼 당사자는 그렇게까지 하지 마 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그럼 너가 하지 그러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진짜 열심히 한다 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경력을 쌓게 되면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거라 확신합니다. 확실히 손해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열심히 하고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분명히 뒤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것도 아닌 남의 것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제일 손해보기 싫어하고 혼자 견제합니다. 손해보는 걸 자처해서 철회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으로 보일지언정 오히려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소중한 만큼 남들도 소중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